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06만원입니다. 해서 오늘은 마이너스 2만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편의점 야간 근무 나가는 날인데요. 어제까지 너무 무리해가지고 오늘 야간 근무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 한 10시 반, 한 11시까지 시장 지켜보다가, 그냥 잤습니다. 모처럼 낮잠을 한번 잤습니다. 자고 한 2시쯤 됐어요. 일어났는데요.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고요. 그동안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시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죠. 지난번에 미증시가 상승하긴 했는데, 이제 힘이 조금 붙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뭐 강보합이었고, 나스닥이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준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 부양 유지하겠다는 이런 확인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63으로 조금 안정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1.8 이렇게 올라갔을 때 기술주인 나스닥이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국채 금리가 약간 내려오니까 안정감을 가지니까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독일 증시도 조금 쉬고 있는 듯 하고요. 지금 그 다우지수도 위로 올라가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도 단기에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승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 내지는 약간 아래쪽으로 숙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보시면 나스닥이 상승하니까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장 흐름에서 한 2시쯤부터 이렇게 지켜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힘에 붙이는 듯한 꺾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 주식 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좀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기관 입장에서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 국내 증시의 어떤 이제 비중을 그 몇 프로 정도를 국내 주식으로 채운다. 이제 그 국민연금은 안전자산 그 뭡니까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이라든가 뭐 해외 투자 뭐 여러 가지 쭉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그 10몇 프로대 10 까먹었는데요. 하여튼 그 비율을 보유를 한다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름 현명하게 잘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봅니다. 무분별하게 그막 매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급락했을 때 국민연금이 그 많이 빠지니까 빠지면 그 주식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투자해놨는 투자 금액 중에 주식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락한 만큼 보충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급락했을 때 이때 주식 비중을 많이 담았는 것 같아요. 많이 담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올랐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로 매수를 안 했더라도 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비중이 금액이 커져 버리니까 다른 채권이라든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중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한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 넘어가는 만큼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매도해야 될 양이 지금 제가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한데 30종가 뭐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계속 매도를 연기금 쪽에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고 계속 이제 눌린 걸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또 선물 매도까지 쳐가지고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면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방 배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증시가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올려 버리니까 국내 증시도 빠지지는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져서 나왔다. 이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이제 연기금도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무조건 판다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이제 높이는 쪽으로 20%로 확대해 버리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매도 물량을 다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그 뉴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승에 좀 힘에 붙인다, 약간 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기금에서 주식 비중을 20%를 확대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매도하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다. 최종적으로 조금 불안감을 가지게 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연기금 주수 비중 확대 뉴스를 보고 나서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그냥 나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악재 뉴스가 나오면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코스닥 지수를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합니다.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종목 중심이기 때문에요. 현재 투자금이 좀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그건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때 가서 해볼 일이고 현재로서는 저가형 종목들을 주로 건드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제가 가진 종목의 움직임하고 조금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코스닥 지수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위쪽 방향으로 계속 보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제가 보유한 종목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주식 비중 확대하겠다는 결정했고, 그 다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 여기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하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그건 방류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재료 노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뺐고, 일단 오늘 좀 강했던 뉴스가 제가 대응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 뉴스를 봤는데, 아침 밥 먹으면서 잊어버렸어요, 이 뉴스를. 그 아침에 뉴스 일어나갖고 뉴스 들었는데 미국에서 블랙리스트 확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을 제재하는 그죠. 그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제재 대상을 확대시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 뉴스 딱 들으면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대응하는 건 주로 이제 히토류 같은 걸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물밑에서 힘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상대방이 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은 그럼 나는 히토류를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힘싸움을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서 조율을 하겠죠. 그래서 회담하기에 앞서서 힘싸움하는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고, 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확대 뉴스가 나오는 걸 딱 듣고 이거 오늘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까지를 아침밥 먹기 전에 뉴스 듣고 생각했는데 아침밥 먹고 나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게 언제 떠올랐냐면 유니온이 갑자기 올라가길래 여기서 이거 이 뉴스 있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니온이 언제부터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진작에 블랙리스트 확대는 중국의 반발을 가져온다. 이게 연상이 됐다면 아침에 바로 뛰어들었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니언이라는 종목이 오늘 거 빼고 보시면 그동안 눌려가지고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이제
언제든지 뉴스만 터지면 올라가겠다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여기 있다면 다르지만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바로 매수를 하든지 적어도 노리고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튀어오를 때, 적어도 이 정도에서 튀어오를 때는 따라잡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침밥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 별로 뉴스 같은 거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오늘 별로 매매하고 싶은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보다가 잠이나 자야지 이러고 그냥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오후에 나와갖고 급등하는 거 보고 나서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떠버려가지고 여기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앞쪽에 저항대에 부딪혀 버렸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히토류로 공격하겠다는 공격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자기들이 먼저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아직까지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먼저 카드를 꺼내서 날카롭게 공격을 먼저 선빵을 때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내가 먼저 때려가지고 저쪽 편에서 네가 때렸으니까 나 가만 못 이겼다고 하고 다시 또 주먹이 날라오면 결과적으로 내가 싸움을 건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도 머리 많이 쓰죠. 히토류 생산하는 그게, 히토류가 원래 찌넣 같은 거, 뻘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무슨 특이한 쉽게 말하면 흙이죠. 흙 속에 있는 그런 옛날 같았으면은 지저분해 갖고 버려야 되는 뻘밭에 이렇게 시커멓게 썩은 흙 같은 이런 버리는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반도체하고 이런 거 만드는데 핵심 소재가 돼버려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가 유명해졌는데, 바꿔 말하면 히토류를 생산하려면 뻘밭을 캐내 갖고 막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그게 광산 생기면 오염 많이 되듯이 히토류를 생산하면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미국이 없어서 생산 못하는 게 아니고 호주라든가 미국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환경 오염 해가면서까지 3D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지금 히토류 생산의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게 미중 간에 갈등 생기니까 히토류가 무기화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히토류 생산하는데 환경 오염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블랙리스트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에서 그럼 우리는 히토류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본 말인데,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내가 히토류로 공격하겠다 하기는 좀 뭐하니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토류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를 중단한 건 아니고 일부 생산 시설에서 중단하고, 이게 환경오염 검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우리 건드리면 너 그거 재미없어 라고 지금 하는 무언의 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들이 움직이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유니온이 대장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히토류 뉴스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유니온이 대장이고요. 최근에 동국 RNS가 이 종목 진짜 이맘때 한번 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이게 정확히 뉴스는 못 봤지만 호주의 무슨 히토류 관련해서 국내에서 뭐 생산하는 여기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혼자서 그냥 급등해서 날아갔습니다. 유니온이 못 올라가고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동국 RNS가 급등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얘가 대장이냐 유니온이 대장이냐 좀 고민되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만약 갈등이 생긴다면 유니온이 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갈등이 계속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산 중단하였다 이렇게 나왔으면 심각해지는데, 중국에서 표현한 것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었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검사 심사하고 있는 이동간에 중단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중 간의 갈등 이쪽으로 접근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오늘 미리 잡았다면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저같이 못 잡은 입장에서는 여기서 뛰어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미중 간의 이 부분은 적어도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정도를 한번 하는 데까지는 계속 이렇게 그 무언의 물밑 공격 이런 그 수싸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해버리면 우리 히토류 너 공급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쭉 날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그 히토류 생산으로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머리 압박만 주기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고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오를 듯 말 듯 이런 분위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좀 모호한데요. 저도 제가 못 들어간 거 보면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하나 나온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노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빅텍이 좀 올라갔습니다. 빅텍 하면 전쟁 관련주 대장주인데요. 이게 대주주가 매도하는 바람에 좀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주주 매도는 그 대주주 매도일 뿐이지 급등했을 때 대주주 매도는 악재가 되는데 아직 이제 오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쭉 눌리다가 오늘 의미있게 한 3% 정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지 싶어서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미국 그 하원인가 무슨 거기서 청문회를 하는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한 청문회를 4월 15일 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혹시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틀린 게 있으면 그 댓글 꼭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냥 뉴스 저도 그 지나가는 뉴스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북한의 김여정 그 부부장이 대북 전단 때문에 강력 반발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여당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리면 북한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그 좀 유화적인 잘 지내보자는 이런 관점으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대북 전단은 갈등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서 대북 전단을 못 부리게 해버렸는데 대북 전단을 못 부리게 해버리게 되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어떤 그 남한의 현상이라든가 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게 이제 대북 전단을 뿌리는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였으면 대북 전단 뿌리는 사람을 상당히 존중해주는 미국 같은 데서 후원도 막 받아서 하죠. 미국의 그 북한 인권 존중하는 이런 데서 돈을 대줘가지고 이제 뿌리고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정부가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막아놨는데요. 이걸 그 미국에서 봤을 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청문회를 연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청문회가 무슨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무효로 해라 이렇게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청문회를 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본다 이 상황이 돼서. 근데 문제는 이게 4월 15일 날 하는데 4월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이랍니다. 이 김일성 주석 탄생 때인가요? 뭐 어떤 뭐 그런 걸 겁니다. 제가 북한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뭔지 모르겠지만 태양절 하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날 같죠. 하필 이 날이기 때문에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그 하게 됐을 때 북한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분을 그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안 하고 가만히 놔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뉴스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고난의 무슨 어떤 그 시기처럼 허리띠를 한마디 쉽게 말하면 그걸 제가 들었을 때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지금 너무 힘든데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하고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을
다독이는, 그러니까 통제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을 그냥 이대로 계속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그 지원도 받아야 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해갖고 서로 이 핵 협상 부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 온 핵을 없애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체제 유지를 보장받는데 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먼저 없앨 수는 없다는 게 북한 주장이고, 미국은 핵을 없애야 너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꼬여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만히 가게 되면, 제가 오늘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미국의 그 민주당 스타일이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인권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북한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권을 해주게 되면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체제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체제를 인정해주고 핵무기를 인정해주기에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부담스럽죠. 그거 다 해줘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자기들한테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인정해줘 버리는, 이건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을 없애야 되는 미국하고 체제를 보장받아야 되는 북한하고 이 부분에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북한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정상적으로 어떤 뭐 대화를 하거나 접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서로 수싸움을 하는 상황, 이 부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으면서도 물밑에서 서로 그 수싸움으로 내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이러면 저쪽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서로 하듯이 이건 그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만은 그 1인 뭐 1국인가 뭐 있고, 대만은 우리나라다, 중국 땅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대만이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 영해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거리면서 자극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면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그 부분에 미국이 그 동남아 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로 미국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에 그 미 항공모함이라든가 미국 그 군사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가 우리 앞바다다는 얘기죠. 중국의 앞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앞바다에 미국의 군사력이 와 있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힘싸움을 해가지고 계속 그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그 서론이 너무 길고 결론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좀 모호하니까 뭐 그 우량주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는 좀 뭐 하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 제가 뭐 현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이 정시 자체가 혼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관련주를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이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특별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또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 막 자동차 관련주도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가 혼조세니까 이럴 때는 그냥 테마성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중에 이제 그 정치 테마인 윤석열 관련주 이쪽 부분하고, 그다음 이재명 관련주, 이 CS가 후발도 대장으로 등극했는데요. 상한가 또 날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 그다음 정세균 총리 관련주, 이 종목이 자꾸 올라가는 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식의 정치 테마주를 건드리거나, 혹은 미중 간의 갈등 했을 때 유니온 같은 종목이나 동국 아레네스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 이런 쪽 건드리거나, 그 다음 북미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빅텍이라든가, 저는 일단 포메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휴니드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건드려 보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일본 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사조 시푸드가 거의 대장인데요.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쫙 올라갔다 밀리는 걸로 봐서. 근데 이건 방류를 결정해서 방류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수를 방류해버리게 됐을 때 그 수산물을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안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그 특히나 이 뭐 사조 시푸드 이런 거는 참치 뭐 이런 쪽이니까 그 내에서 생산되는 뭐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오염수 때문에 사람들이 끓이면 그 원양어선에서 잡은 참치 통조림 같은 걸 대체해서 먹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등어 못 먹는다고 참치 통조림을 먹어야지 이렇게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였다면 해볼 만한데 여기 와버렸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여기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부분 중에 대충 한 이런 정도가 오늘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제가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 탄소 중립 친환경 관련해서 좀 움직일 것 같아 해서 태경 BK를 제가 비중을 500만원 잡고 그 포메탈도 이게 그 풍력 관련 뭐 이런 쪽이 되니까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종목은 오늘 하루 종일 밀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장막판에 겨우 조금 들어 올렸어요. 계속 오늘 그 분봉 보시면 너무 참 그 힘을 못 썼습니다. 하루 종일. 포메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눌러가지고 오르려 그러면 누르고 하다가 장막판에 그냥 약간 들어 올려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대장격인 그린 케미칼을 확 당겨 올렸죠. 이렇게. 그래서 풍력의 대장인 CS 윈도도 당겨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흐름이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그 태경 BK를 좋게 보는데요. 이게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뭘 잡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뭐 그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KC 코트렐 이런 종목들을 그냥 바로 들이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국영 GNM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태경 BK 쪽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승부를 계속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 요도 나름 괜찮았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매매했던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00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이글벳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글벳은 조리독감 쪽인데 이 태경 BK가 조리독감 쪽에 생석회이기 때문에 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글벳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태경 BK 500만원, 포메탈 500만원 이렇게 그 시간에서 매수를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때 오늘 장에 이제 그 장 후반부에 태경 BK를 한 200만원치 팔아가지고 포메탈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포메탈이 700이고 태경 BK가 3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북미 간의 갈등, 태양절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4월 15일까지는 조금 그 북한에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4월 15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말 동안에 혹은 다음 주 중이라도 북한에서 뭔가 그 미상의 발사체를 쏜다거나 아무튼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에다가 비중을 포메탈도 어차피 친환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경 BK 쪽을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빅텍이 조금 움직이는 걸로 봐서 이쪽에 뉴스가 터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비중을 약간 옮겼습니다. 그래서 태경 BK는 300만원이고 현재 포메탈을 700만원입니다. 한 종목의 비중치고는 지금 제가 최근에 매매한 것 중에는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밑으로 빠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위쪽으로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높여 잡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올라가 줘야 정말 그 기분도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통상 이제까지 비중 높게 잡아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몇 번 없었어요. 꼭 이렇게 비중 많이 잡아놓으면 얘가 밑으로 쏙 빠지고 팔았는 태경 BK 요게 그냥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주로 가는데 그렇더라도 이제쯤은 좀 맞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
포메탈이 올라갈 것 같다 해서 비중을 실었을 때 포메탈이 실제로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1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경험치가 쌓일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살짝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인 것도 있고 해서 다른 쪽보다는 이런 쪽에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비중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느덧 30분 동안 혼자서 막 떠들었는데요. 너무 길게 방송해서 그런지 보시는 분들한테 인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제 소신껏 하겠습니다. 투자하려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도 지금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종목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단타 관점으로 이렇게 막 추천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바빠서 분석을 안 해서 그렇지,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가능하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추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추천을 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을 공유해 가지고 그 생각과 관련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로 보면 뭐 이렇게 전쟁 관련주 이런 거 움직일 때나 남북 경협주 이런 거 움직일 때, 이럴 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뭐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이런 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뭐 반도체제라든가 어떤 분들은 5G 관련한 쪽에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각자 선호하는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의 어떤 괜찮은 뉴스를 보셨다면 그 뉴스에 대한 거를 댓글로 해주시면 저도 그걸 참고해서 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앞두고 방송을 좀 길게 했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덕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